가왕 조용필 스토리 2. 하늘에서 잠자가 6. 오빠 부대의 원조가 된 조용필. 3집 발표 후 몇 달간의 휴식기를 가진 조용필은 1982년 5월 17일 못 찾겠다 꾀꼬리를 대표곡으로 하는 정규 4집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못 찾겠다 꾀꼬리는 흥겨운 리듬과 자기 고백적인 슬픈 정서의 가사가 어우러진 곡으로 흑인 음악 계열의 록 뮤직인 펑크록을 구사한 곡이다. 비면 첫 곡으로 실린 꽃바람은 198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KBS ETV에서 방영된 도시 변두리 서민층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꽃바람에 삽입되었던 곡이었다. 발라드풍의 곡 비련은 가사 첫 부분 기도하는을 조용필이 부르면 오빠 부대의 까악하는 소리에 그 다음 가사가 쉬 묻혔기 때문에 이 곡의 두 번째 가사는 까악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낳은 오빠 부대 출연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히트곡이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린 조용필 4집의 자존심이란 곡은 미국적인 직선적 록 음악의 굿거리 장단 등 국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곡으로 판소리의 창법으로 시작해서 중반 부분에서는 펑크 스타일의 팔세토 창법을 구사하고 하이라이트에서는 다시 진성으로 가창하는 곡이다. 이 앨범에 실린 생명이라는 곡은 본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곡의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나 검열로 인해 가사가 원안과는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 4집 앨범의 조용필은 기존 동요인 따오기와 본인의 창작 동요 난 아니야를 함께 실었다. 2003년 8월 30일에 열린 조용필 35주년 공연에서 조용필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난 아니야를 부르기도 했다. 7.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필은 1983년 6월 25일에 나는 너 좋아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5집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서도 조용필은 산유와 한강, 황진이 등의 곡에서 우리 고유의 음악적 전통을 녹음하게 투영해보겠다는 실험적 시도를 이어간다. 이 앨범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곡은 당시 젊은 층의 취향을 겨냥한 나는 너 좋아였다. 아직은 사랑을 몰라 그래도 이 곡은 2020년에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장범준에 의해 재해석된 곡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이 앨범에서 전 세대에 걸쳐 큰 사랑을 받은 곡은 단연친구였다. 1996년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최초의 대중음악인 이 곡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구판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한 배경음악이기도 하다. 둘리가 TV에서 조용필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부른다. 2018년에는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최후반부에서 공연 참여자 전원이 이 노래를 불렀다. 소녀시대 서현이 이 곡을 2019년에 리메이크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이 곡은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높게 평가받는 불멸의 명곡이라 할 수 있다. 1984년 2월 9일에 발매된 조용필의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바람과 갈대였지만 큰 인기를 얻었던 곡은 눈물의 파티였다.
이 앨범은 국내 최초로 디지털 레코딩과 믹싱을 이용해 제작한 음반이다. 녹음 및 믹싱 작업은 일본 CBS 소니 시나노마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최신 기법이었던 디지털 레코딩 믹싱으로 이 앨범을 제작한 것 자체로 조용필의 혁신성과 음악적 욕심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 조용필의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아픔. 1984년 조용필은 약혼 4년 만에 몇 차례 결혼식을 번복해 오다가 경기도 남양주의 봉선사에서 비공개로 그의 히트곡 단발머리의 주인공 박지숙과 결혼식을 올렸다. 1976년 조용필과 그림자 시절부터 교제해온 무용교사 박지숙은 삼선의원을 지낸 정치인 박찬의 딸이었고, 박지숙의 집에서는 딴따라 조용필과의 교제에 대해 필사적인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가족들과 팬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채 몇 명의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조용필, 산사에서 비밀 결혼식이라는 기사가 연예면 톱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이날의 갑작스러운 비밀 결혼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신부 박지숙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부가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과 당시 불거진 조용필의 여배우 이미숙과의 스캔들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5년 만인 1988년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신혼여행도 없이 결혼 다음 날부터 해외 공연을 나선 조용필과 수시로 밀려드는 기자들과 소녀 팬들의 충격적인 항의 등을 이겨내지 못한 박지숙은 그 외로움과 압박감 때문에 1986년 3월 24일 밤에는 박지숙이 극약을 마시고 자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독 자살을 시도한 박지숙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 촌동 강변도로에서 승용차에 쓰려져 신음 중이었고,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후 박지숙을 병원으로 옮겨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박지숙이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필과 박지숙 두 사람은 자녀가 없는 상태로 1988년 이혼하게 된다. 조용필은 후에 사랑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절했는지 나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조용필은 나는 비겁했다. 인기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음악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뒤 조용필은 1994년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안진현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게 된다. 9. 여행을 떠나요. 1985년 4월 10일 발매된 조용필의 정규 7집 음반은 조용필의 많은 명반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눈물로 보이는 그대와 들꽃이었다. 그대만을 위해서 이 수많은 꽃 중에 또 요절한 천재 멀티 음악가이자 위대한 탄생의 세션이기도 했던 유재하의 유작인 사랑하기 때문에가 이 앨범에 먼저 실렸었다. 웃긴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이 앨범에 실린 대부분 곡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이 중 초기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곡은 미지의 세계였다.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 가요 톱10 골든컵 수상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와 그대여도 다소 어두운 멜로디와 서정적 가사가 폭넓은 층에 어필했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알아갈 수 없는 나는 그 곁에 갈 수 없네. 그대여 어제 오늘 그리고는 신디사이저 리프의 강한 비트를 활용했는데 2000년에 유승준이 리메이크하기도 했다.
조용필 7집 앨범 속 여행을 떠나요는 발표 당시 차트 히트곡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가요 반열에 올라선 곡으로 여행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노래가 되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후에 아이돌 스타 이승기가 2008년에 커버하여 청취층이 더욱 확대되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 이외에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들 공연에서 신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애창하는 대표곡이 되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조용필의 7집 앨범 속 또 다른 명곡은 내가 어렸을 적에다. 이 곡은 조용필 라이브 공연에서 빠짐없이 애창되는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는 것밖에는 몰랐었겠지요. 이 앨범에 함께 실린 아시아의 불꽃은 1984년 도쿄 고라쿠엔 구장에서 열린 제1회 팍스 뮤지컬을 위한 테마송으로 조용필이 작곡한 곡으로 그 공연에서 초연되었다. 아시아의 젊은이여 아시아의 젊은이여 영원한 사랑 위하여 같이 가리라. 이 곡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7집 음반에 수록된 곡이다. 이 곡이 86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개막 행사를 앞두고 꾸준히 전파를 탄 덕에 7집 발표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 되었다. 10.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1985년 11월 15일에 발표된 조용필의 8집 앨범은 조용필의 성인가요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음반이다. 조용필의 정규 음반들 가운데 가장 흥행한 앨범 가운데 하나이며 세월이 흘러도 이 앨범 속 많은 곡들이 꾸준히 애창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도 즐겨 들었다는 타이틀곡 허공은 조용필의 트로트곡 중에서도 특히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2005년 평양 공연 때 조용필이 무대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 조용필의 모친 또한 생전에 허공을 가장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은 한국 가요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된 곡으로 허공 뮤직비디오 영상에 조용필이 직접 출연했으며 상대 역으로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혜수가 출연했다. 조용필의 8집 앨범 두 번째 곡으로 실린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유명 작곡가 김희갑과 그의 부인이자 조용필의 음악 동료 중 한 명인 양인자 작사의 곡이다.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 이 곡은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에 나온 내용이 모티브가 되었는데 나레이션과 노래가 반복되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여 한국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노래이며 고독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남성의 비장미를 드러내는 명곡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 이 노래 덕에 조용필은 2001년 9월 26일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그 이전에도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세렝게티 평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 조용필의 8집 앨범 세 번째 곡으로 실린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가사는 마종기 시인의 바람의 말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길에. 이 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라는 가사는 가슴 시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다. 이 앨범의 네 번째 곡으로 실린 그 겨울의 찻집 역시 바람이 전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의 노래다. 양인자의 처연한 가사, 김희갑의 유려한 멜로디, 조용필의 애절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곡이다.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는 조용필 스토리3에서 계속됩니다.